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의 영상 굽는 마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정법을 말하다 제3권 나를 찾아서입니다. 이 책의 많은 내용들 중에 오늘의 이야기는 가족에게 닥친 어려움 편입니다. 오늘의 낭독 들어가기 전에 책에 대한 설명 잠시 드리겠습니다. 정법을 말하다 제3권 나를 찾아서 저자 진정 발행처 도서출판 정법시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가족에게 닥친 어려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입니다. 5번째 스승님을 뵙게 되어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동안거 중에 가족이 어려움을 겪게 되어 스승님께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동안거 공부 중 가족들에게 심한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흔히 말하는 삼재이기도 합니다. 차 사고가 크게 나서 손해배상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20년 전 가족 중 한 사람이 복막염 수술 후에 무서운 장유착 증상이 나타나 한 달에 2번 입퇴원을 반복하고 의사는 수술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지켜보는 저의 마음은 너무나 아픕니다. 저희 가족처럼 많은 분들이 똑같은 아픔을 겪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스승님 강의에서 어려움이 왔다면 더 열심히 공부하라고 하셨는데 저희 가족이 어떻게 하면 예전처럼 건강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가족 중에서 어려움이 오니까 누가 마음이 아파요?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이 아픈 겁니다. 어려움이 집안에 찾아온다는 것은 이때까지 잘못해온 결과가 누적되어 나타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건강을 잘못 다스렸든지 서로를 치는 말을 했다든지 또 사회에 여러 가지 잘못한 것이 있다든지 이렇게 조금씩 모순된 행위를 했을 때 오는 결과입니다. 즉, 이때까지 잘못을 누적시켜 온 결과가 오는 겁니다. 모순된 행위를 조금 했다고 해서 나한테 직접 사고가 나지는 않습니다. 사고가 나려면 작은 모순들이 모여 어느 정도 질량이 쌓여야 그때 사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사고가 나는 것은 오늘 잘못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 오늘 내가 우리 부인한테 화내는 것은 지금 화가 나서 부인한테 화나는 것이 아니고 이때까지 모아온 것에 지금 불을 붙여서 화를 낸 것입니다. 그런데 부인은 저 양반이 화낼 일도 아닌 것 가지고 화낸다고 하거든요. 집안에 지금 어려운 일을 겪고 있다면 잘못한 것이 이만큼 쌓여 있으니 이것을 보고 우리는 공부해야 합니다. 또 여기서 생각을 잘못하면 우리 시어머님이 아프니까 내가 병간호를 하면서 시어머님을 돕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는 거기에서 피눈물을 씹어 삼키고 공부를 해야 돼요. 시어머님을 안 아프게 하려 하지 말고 내 공부를 해서 나는 시어머님처럼 안 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시어머니를 돕는 것이고 위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아파서 병원에 있으니까 부모님을 위하는 것처럼 쫓아다니는데 이것은 자식의 공부이기 때문에
부모가 아픈 것입니다. 부모님이 병원에 누워있지 않으면 내가 정신을 못 차릴 것이니 부모님을 쳐서 병원에 눕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내가 정신 차려서 무언가 새로운 생각을 할 것이 아닌가요? 대자연이 부모를 눕혀놓았다는 것은 부모가 그 자식을 위해 역할을 하느라 고생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부모를 깨우치게 하려면 자식을 두드려 팹니다. 이때 자식을 쳐도 못난 놈은 안 쳐요. 부모가 제일 아끼는 놈을 때리거든요. 그래야 부모가 정신이 바짝 들죠. 이렇듯 집안에서 일이 일어나는 것은 남아있는 사람을 공부시키기 위해서예요. 아파서 병원에 실려간 사람이 되게 어려울 것 같지요? 아픈 사람은 견딜 수 있을 만큼 아픈 거예요. 그러나 그 주위에서 뒷바라지하고 무언가 뒷감당을 하며 이겨내야 되는 사람이 더 어렵습니다. 병원에 누워있는 것은 잠깐 아프기는 하겠지만 누워있으면 편해요. 돈을 벌어 오라고 조르는 사람이 있나, 어디 가서 일 안 한다고 뭐라 하는 사람이 있나, 지금 휴식 시간을 갖는 겁니다. 장을 잘라냈으면 휴식을 조금 더 해야 할 것이고, 다리 한쪽을 많이 베어냈으면 살이 다 올라올 때까지 휴식을 해야 할 것이고, 그렇게 아픈 것은 치료하면 돼요. 그런데 그 뒷감당을 해야 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혼란스럽고 어려운 거예요. 환자는 따로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위한다, 집안을 위한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정신 바짝 차려라 이 말입니다. 이때는 나한테 숙제가 왔구나 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 있는 내가 지금 이 숙제를 못 푼다면 어려워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은 남은 사람을 병원에 들락거리게 하며 공부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안 하고 조금 있으면 그 사람은 나아서 병원을 나가지만 이번에는 내가 병원에 누워야 해요. 그러면 내가 또 수발을 받아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때는 양쪽 다 공부를 하자고 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공부하고 깨쳐서 집안에 있는 아픈 사람들한테 내가 잘못한 것이 너무 많았다고 조근조근 이야기하면 누워서 눈물을 줄줄 흘려가며 들어요. 아플 때는 말이 잘 들리는 법이거든요. 그렇게 깨달은 사람이 아픈 사람한테 이야기하고 아픈 사람은 그걸 받아들이고 뉘우침으로 눈물을 쏟으면 병이 낫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시 화합해서 그런 환경을 만들지 않는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기회를 우리한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을 팔면 차례차례 눕습니다. 그러니 미련을 떨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때까지는 모르고 겪었지만 이 사람이 대자연의 운용법을 가르쳐주고 있으니 지금부터는 어려움이 오는 것들을 한 뜸 한 뜸 바로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전부 다 깨달아 사람이 바르게 되어야만 어려움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고 조금이라도 키를 잡아서 알고 갔을 때 그때부터 어려움을 풀어주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까지 어려웠던 것도 살살 풀려가는 것이지 엎친 데 덮치고 덮친 데 엎치면 엄청나게 고통스러워지는 것이지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항상 지금이 시작점이에요.
지금까지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의 영상 굽는 마을의 파란 소고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쁘고 즐거운 하루 만드세요.